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지역의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전고점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위주의 역대급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주택시장의 미분양의 그늘이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되레 수요가 서울 등 수도권에만 집중되며 지방 집값 하락세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 조치에도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 기대가 높아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거둬들이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습니다.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지수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후속 규제를 곧 발표합니다. 현재 마지막 조율이 한창으로 시장에서는 대책이 효과를 낼지가 더 관심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대책을 망라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예고를 했죠. 그런데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되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북, 도봉, 노원 등 이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래량이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급격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한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있죠. 이 불안 심리가 서울 외곽에 있는 저평가 아파트 매매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점 꼭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2128-8560, 서울 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B&J 부동산 연구소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입니다. 나날이 집값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곳들이 바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 통건물들,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상가주택,
이런 통건물들 위주로 눈이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개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대지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뭐 대형 빌라라든지 대형 통건물들이 갑자기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제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들은 대지의 지분 그리고 초역세권들 매물을 위주로 한번 짜봤습니다. 한번 그 영등포구라든지 뭐 앞으로 마포구의 앞으로 미래 가치를 한번 같이 만나보시면서 그 향후에 뭐 실거주라든지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대진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망원역으로 걸어서는 약 2분이면 닿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거리에 이어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서교동 바로 옆에 자리한 연남동의 경우 경의선 숲길을 따라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며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자리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교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요즘에 이 마용성, 마용성광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거 마포구입니다. 자주 듣다 보면 지겨울 만도 한데 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자주 듣는 것들 지겨운 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인 개요 정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건물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네. 자, 본 매물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용성 정말 다시 들어도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정말 담아두셔도 좋을 만한 지역 중에 세 곳 중에 하나입니다. 마포구는 강북의 집값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지역구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와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의 안정세가 그만큼 보장된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를 한번 해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매물 굉장히 또 위치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6호선 망원역이고요. 도보로 2분 정도 거리 되기 때문에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상당히 크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34제곱이기 때문에 약 13평 정도의 이렇게 스리룸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계약 면적 84.46제곱미터로 실면적 자체도 또 한 25평 정도 되는 정말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방 3칸, 그리고 욕실 또한 2개이고요. 다용도실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2018년도 9월 예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일단 추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이벤트 때문에 약 10월 정도로 약간 밀릴 예정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가가 굉장히 또 저렴하다는 부분을 또 강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4억 6,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급의 최고급 퀄리티를 자랑하는 내외부 마감재 사용이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주차 공간 또한 상당히 넉넉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총 2개 동으로
11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공간 자체가 약 10세대 정도 가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에서는 90% 이상의 주차 공간을 자랑하겠고요. 더군다나 뭐 외부에는 뭐 CCTV라든지 무인 택배함, 뭐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넣어드리게 됐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 그 렌더링 이미지 상당히 또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갑니다. 뭐 총 최종적으로 내부 자체는 인테리어 자체가 화이트 톤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헤링본 또는 이런 폴리싱 타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생활하시기에 또는 뭐 그 주부들이 생활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이런 깔끔한 공간으로 인테리어까지도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위치가 좋죠. 6호선에서 지금 내리자마자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초특급 역세권이다 강조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원룸, 투룸 아니고요. 3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욕실이 지금 2개나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 널찍한 공간을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구조 한번 살펴보셨죠? 이제 뭐 커밍 순입니다. 중공을 뭐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곳 아주 뭐 럭셔리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 내부 인테리어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이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입지 한번 여건 보도록 하겠고요. 개발 호재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가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구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마포구인데요.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포시대 그리고 마용성 그만큼 마자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구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대부분 다 마자가 마포 지역입니다. 자, 마포는 일단적으로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꾸준한 안정세가 일단적으로 받쳐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만큼 또 수요 또한 상당히 많이 있고 하지만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한강변까지도 가깝죠. 자, 입지. 일단 2030 세대가 집을 처음 마련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포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30 세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실거주의 이런 그 연령대가 됐을 때는 마포구는 그만큼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부가 많이 축적이 될 만한 그런 지역구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적으로 교통편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호선 라인입니다. 일단 뭐 이태원, 뭐 강남이라든지 강남을 거칠 수 있는 뭐 3호선 연장선 그리고 뭐 2호선 연장선 환승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6호선 라인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뭐 마포 지역, 뭐 그리고 뭐 용산 지역 뭐 이런 등등 정말 동대문 지역 등등 이렇게 주요 업무지구와 그리고 중심 상권이 지나다닐 수 있는 6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뭐 다양한 재래시장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장, 뭐 망원시장, 석유시장 등등 다양한 이런 재래시장 같이 위치하고 있고요. 집 인근에는 뭐 메세나폴리스를 비롯해서 주변에 대형 마트들 그리고 대형 상권들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젊은 친구들이 정말 들어오기 너무나도 좋아하는 곳이고 또한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 들어가셔서도 정말 살기가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물가도 굉장히 또 안정적이고요. 주변에 보시면 뭐 홍대 상권, 연남동 상권, 거기에다가 망리단길까지, 여기에다가 연트럴파크, 경의선 숲길까지 다양하게 이런 시민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마포 지역 되겠고요. 넓게 한번 보시게 보면은 일단 직주 근접성 또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뭐 그리고 마포대교 등등 뭐 성산대교 등을 건넌다면은 우측으로는 일단적으로 용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좌측으로 상암동 DMC의 배후 주거지, 길 하나 건넌다면 다리 하나 건넌다면은 여의도권 굉장히 상당히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거기다가 뭐 좌측으로는 마곡지구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용산과 여의도권의 이런 통합 개발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살짝 보류가 되었지만 보류입니다. 해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잠정적인 가치를 품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마포구 지역 되겠고요. 주변에는 또 대학교 학군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홍대, 뭐 서강대, 명지대, 뭐 이대, 연대 등등의 정말 명문 이런 대학교들이 주변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들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서 주변 직주 근접성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수요와 그리고 정말 직장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이런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마포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같이 개발 호재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적으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권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뭐 홍대 상권, 연남동 상권, 예전의 상권에는 뭐 사실상 홍대 상권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연남동 상권 유명해졌죠. 거기다가 막리단길까지도 유명해졌습니다. 거기다 합정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합정의 유명 거리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권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권이 확장됨에 따라서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임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값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를 같이 받아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대교 착공 소식입니다. 2021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2021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지금 성산대교의 남북단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런 그 월드컵 대교의 착공을 통해서 앞으로 좀 원활해지는 교통량 그리고 업무지요 다 여의도라든지 마곡지구에 연결이 되는 이런 연결성 자체가 상당히 또 원활해지면서 좋아진다는 부분에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기본관리계획 7권역 중에서 두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합정 당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늘어나는 한강변의 프리미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뭐 지하화 개발 소식 들 수 있겠는데요. 가면번호 따라가다 보면 좌측에 이런 당연히 화력발전소 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잠시 뭐 서울시 예산안 문제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지만 개발 계획을 갖추고 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해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면서 지상부에는 현재 시설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 창작소로 살바꿈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대규모 공원이 또 조성이 될 것입니다. 마포구는 정말 삶의 질 자체가 정말 좋은 것이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이유가 녹지공원이 많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마포구의 유명 명소 거리가 탄생할 것이고요. 이 거리는 홍대 상권과 연남동 상권과 또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 상권과 연남동 상권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원의 커뮤니티 시설들 그리고 숲세권의 프리미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이고요. 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드리면서 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정말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가격은 어떤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격 전략 한번 세워가 보죠. 네, 일단적으로 본 매물 정말 초역세권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13평 이상 가져가는데 본 매물 4억 6,800만 원입니다. 정말 이 매물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서교동에서 이 정도의 크기의 매물을 이 정도 가격의 신축 매물을 만나보실 수가 없다는 부분이 제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수성 빠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출금을 활용하신다면 실 거주 비용 그리고 또는 뭐 실거주 비용 또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는 돈 금액으로 실거주할 수도 있으시고요. 또한 1억 3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런 월세를 놓으실 때는 보증금 1억 원에 약 1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도 가능하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서교동의 쓰리룸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방문해볼 또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남아있을지 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다중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7호선 신풍역과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영등포구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주변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강남과 여의도, 쥐밸리, 마곡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한데요. 특히 대림동은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 인접해 있어 고소득 시장인들의 임대 수요 또한 많으며 구로 쥐밸리의 배후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한 신안산선 개통 등의 호재로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발달됨에 따라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다중주택입니다. 네, 여의도 있죠. 이 G밸리 있죠. 이렇게 뭐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주요 업무 단지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또 이 다중주택이에요. 전반적인 좀 개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중주택 건물인데 어떤 것인지 건물 특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매물 영등포구입니다. 앞으로 영등포구 정말 잠정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여의도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대지의 면적을 넓게 가져가시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린 건물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호선 신풍역입니다. 강남권 다닐 수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 G밸리 라인들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라인이 바로 7호선 라인인데요. 자, 그만큼 신풍역, 도보로 약 5분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세권이라는 부분들. 그 대지 면적 106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 32평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린생활주택 전혀 없고요. 거기다가 전부 다 다세대 주택으로, 다중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 자체가 너무나도 수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총 원룸 10세대에다가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투룸, 대형 투룸 약 20평 정도 되는 투룸이 한 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18년도 7월에 준공이 나 있기 때문에 현재 오신다면 충분한 임장활동 가능하십니다. 자, 매매 금액 14억 3천만 원인데 일단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이런 소액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신다면 건물 외관 너무나도 이쁩니다. 정말 단단하게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겠고 1층에는 주차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일단적으로 풀옵션입니다. 1인, 2인 가구들이 들어와 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충분한 풀옵션 제공이 되어 있고요. 침구류라든지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 TV까지도 다 전부 다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오면은 바로 거주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생활권의 1인, 2인실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풀옵션 제공이 될 거고요. 1층에 주차장 공간이 3대 정도 가량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주하면서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10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네요. 원룸이 10개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투룸까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곳이니까 완전 신축인데요.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붙박이장에 침대, TV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몸만 오시면 바로 살 수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이 대림동의 환경이 정말 나쁘다면 그거는 이제 또 마이너스 요소가 많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입지 여건이랑 또 개발 호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주변의 교통편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 신풍역입니다. 신풍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따 개발 호재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신풍역이 앞으로 정말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도보로 약 5분 정도 위치하고 있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세권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정거장 가게 된다면 대림역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 같이 환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G밸리 라인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 G밸리 라인들, 그리고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병원들과 다양한 상권들의 상인들 같이 흡수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의 이런 임차 수요를 정말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더군다나 7호선 라인들까지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상권까지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강남의 수요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를 보듯이 서울에서 5개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영등포구인데요. 그만큼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원룸 다중주택들이 인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은 입지 조건을 뽑을 수가 있겠고요. 자, 같이 해서 개발 호재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30 플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 2030 플랜 중요 3도심
2030년도까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곳이 바로 강남권과 종로 광화문권과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이라는 부분들. 자, 영등포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림동 주변의 상권들이라든 주변의 인프라, 주거 환경 개선은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신안산선이 2023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신안산선 신풍역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됩니다. 신풍역 지금 7호선은 한 단일 노선인데요.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 거기에다가 영등포구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여의도권 들어가는 라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안산선 자체가 여의도권역과 서울역권 그리고 공덕권까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업무지의 연결성 상당히 좋아진다는 부분이 정말 개발의 이런 그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군다나 이뿐만 아니라 영등포 같은 경우에 GTX 라인들까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다양한 노선이 또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주벨리 라인 1단지, 2단지, 3단지들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현재 16만 명 정도 되는 종사자가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20만 명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벨리의 주변의 상권들을 같이 끼고 있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임차 가격은 점차 상승하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의도권의 영등포 여의도권의 팝콘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서 좀 2021년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파크원 굉장히 63빌딩의 4배 정도 되는 규모로 업무타운과 대규모 백화점, 대규모 상권시설, 대규모 이런 그 호텔 등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10만 명 이상의 정도 되는 유동인구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여의도권을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는 신풍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또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 그만큼 수요 또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팝콘에 대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 신안산선의 개통 호재, GTX 개발 호재 등등 너무나도 많은 곳이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5년, 6년 돼서는 현재 이 가격을 만나보실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등포구 대림동 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입지와 호재를 자세히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건물이지 않습니까? 다중주택.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묵직한 금액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시기도 할 텐데요. 가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때요? 네, 땅의 대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일단 그 월세 수익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대출 그 보증금 6억 9,900만 원, 약 7억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월세 수익이 306만 원 정도 지금 거의 확정 수익이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이 4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3,100만 원으로 본 매물 가져가시면서 월세 306만 원 가져가실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이렇게 영등포구 대림동의 다중주택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 김대진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정보가 소개해드리죠.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이면 찾아뵙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기사를 보다 보니까 태풍 다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부동산계의 또 메가톤급의 정책 태풍이 하나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항상 이런 정책의 뒷면, 이런 면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이제 안정화시키고자 메가톤급의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좀 줄이는 방안, 이런 대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의 반증은 무엇이겠습니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억제책을 좀 쓴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억제책에 너무 어떤 쪼이기보다는 그 반대 이면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금 정부의 반대적으로 열기가 좀 고조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보시고요. 물론 정책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역시 소액을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두 지역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받아보시죠. 이철웅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논현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언주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현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모두 풍부한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논현동 먹자골목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유명인사부터 대기업까지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와 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칠성부지 개발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성택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대형 개발의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규제 폭풍이 두드려도 항상 끄떡없는 곳 어디겠습니까? 서울에서 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지금부터 이 어떤 물건인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소장님 어떤 전반적인 개요 정보 그리고 건물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첫 번째 지역은 MC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어쩐 폭풍 후 비바람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 가치가 보장되는 지역이죠. 바로 강남구, 그중에서도 논현동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논현동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역은 황금노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하철 접근성만은 단연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대지 17.02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6.29, 실 면적은
12평에서 한두 홉 정도 조금 빠지는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층 중에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층이 주차장이 2개 층이기 때문에 7층 중에 5층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모든 풀옵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골조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골조가 끝난다 그러면은 뭐 내부 마감은 금방 되기 때문에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분양가 3억 5천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의 개요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앞에를 보시면은 코너변에 자리 잡고 있어요. 6m와 4m 도로변 코너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측변이 오르막 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2개 층이 나옵니다. 따라서 물론 2개 동에 주차장이 2개 층으로 올라가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는 데다가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또 관리까지 같이 해드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라든지 임대 관리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투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갖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풀옵션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주차 공간이 지금 2개 층으로 나온다는 사실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 건물의 장점들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강남구 논현동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 좀 살펴보고 개발 호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논현동 그러면 아시다시피 강남의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노선이 뺑뺑 가로 세조 시줄 날줄처럼 아주 거미줄처럼 엉겨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논현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역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9호선 언주역 일명 차명원 사거리역이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도보로 4분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조금 더 먼 지하철 노선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위에 신사를 지나는 주황색 3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바로 본 물건지 위에 논현과 학동을 지나가는 또 7호선이 지나가고요. 본물건지 아래쪽에는 9호선,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이 언주역을 지나갑니다. 더 아래쪽에는 2호선 순환선이 지나가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7호선, 3호선, 7호선, 그 다음에 9호선, 2호선 4개의 지하철 노선이 가로변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양쪽 사이드, 왼쪽 편에는 지금 신분당선이 한창 공사 중이고요. 오른쪽에는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의 지하철 노선이 논현동 주변을 에워싸고 가로 세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여기만큼 많은 지역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차병원 사거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병원, 그다음에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 성모병원 등의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주변의 대형 병원들, 여기에 의료계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환자들, 성형 관광객들도 꾸준히 몰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보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왼쪽 편에가 빨간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 교통과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강남대로변이 바로 보물건지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보로 이용이 접근이 가능한 강남대로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이 뭐 가로, 세로 6개의 지하철 노선이 가로, 세로를 다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이라든지 서울 시내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좀 탁월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본다 그러면 논현동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케이블 방송 보면 이제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는 방송 많이 나오는데 바로 논현동의 먹자골목이 보물건지 바로 왼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퇴근하고 뭐 약속 모임 장소라든지 회식 장소로 많이 잡는 지역이 바로 이곳 논현동 영동시장 먹자골목 바로 우측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제가 6개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지하철,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마침 저희 사무실이고 이제 신논현 사거리에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 길이 바뀔 정도로 지금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분당선은 지금 강남역에서 끊겨 있죠. 그러나 신논현과 논현 신사까지 1차 구간을 지금 공사를 2년 반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가 앞으로 한 2022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신논현과 논현 신사가 신분당선이 지나는 전부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됩니다.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집가 상승 많이들 올라간 걸 경험을 하셨을 텐데 바로 보물건지 왼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은 이제 롯데칠성 부재 개발. 이곳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는 삼성동의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있다고 하면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바로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서초에서 교대 또 이렇게 이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빠진 부분처럼 이 부분만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낮은 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이곳을 복합 개발해서 뭐 업무라든지 상업시설 또 새로운 직장 수요가 창출이 되는데 바로 범물건지에서는 도보로 출퇴근 15분 정도 잡고 걸어서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롯데칠성 부지와 또 밑에 코롱 부지까지 통합해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서초구 쪽에 또 하나의 강남처럼 대규모 직장 수요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 그러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사 많이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좀 유임이 됐습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금액도 수조의 금액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는 뭐 중기라든지 장기 이렇게 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조의 공사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지만 서초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사업 조달이 충분히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 정체 흐름을 항상 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차량은 지하를 통과를 시키고요. 지상공원을 녹지공간과 일정 부분 상업시설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서초구에서 정말 여의도 공원의 2.5배만한 면적이 또 하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향후 이곳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5년에서 10년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강남 분당선과 강남대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완성이 된다 그러면 보물급 왼쪽편에 메머드급의 두 가지 개발 호재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강남대로 번쩍번쩍이는 거 보셨죠?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자체가 부동산 성공 투자로 해가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다가 앞으로 이 개발 호재들 얼마나 좋아요. 개발의 우량아들 아닙니까? 정말 강남의 대형 개발 호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든든한 가치 상승 여러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남구 논현동의 주택 어떤 곳이 얼마나 가격이 될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일단 강남권 그러면 가격이 이제 고가다 이런 선입견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가격이 3억대 중반입니다. 요즘 보통 방송 보시면 3억 8, 9천대가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는데 보물권 위치는 좋으면서 가격이 저평가돼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제 전세가 계약되는 가격대가 2억 9천대. 그런다 그러면은 월 말이나 내년 초 늦어도 뭐 내년 봄까지 전세를 맞춘다 그러면은 3억대까지는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가격 기준에 했을 때 2억 9천. 그런다 그러면은 투자 금액 6천만 원 정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한 5천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강남 같은 경우는 고액의 셀러리맨 내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지역이죠. 월세 보증금 3천에 120 정도는 노멀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대출 풀로 받았을 경우 2억 2천. 물론 대출을 덜 받으시면 투자 금액이 많아지겠지만 투자 금액 1억 정도를 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월세를 120만 원씩 받아가시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가시고 나중에 향후 시세 차익은 덤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의 투룸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철웅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대문구 대신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경의중앙선 신촌역인데요. 도보로 약 10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대중교통까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대신동입니다. 그리고 대신동은 바로 앞에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2km 내에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대신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대신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 따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 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서대문구 대신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 발걸음을 좀 옮겨봤는데요. 서대문구 대신동의 주택, 이 간단한 정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특징도 알아보죠. 네. 일단은 저 방송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됐기 때문에 대신동 그러면은 이 행정 지명은 조금 낯서시겠지만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바로 위쪽에 조그만 주택가 있는 지역이 대신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대문구 대신동이기 때문에 연대, 이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가까운 역은 어디겠습니까? 신촌역이죠. 네, 신촌역은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2호선 신촌역이 있는데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주택가는 입주민의 99%가 어디냐면은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여대 관계자들입니다. 물론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뭐 시청에 뭐 쪽에 중심 쪽에 직장을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지 21.60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이 29.78, 역시 실면적은 12평 정도 나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적은 사이즈고요. 자, 6층 중에 3층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물론 풀옵션 다 지금 제공이 되고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빠르면은 이번 달, 늦어도는 10월이면은 준공이 떨어질 예정으로 10월 이후에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면서 가격은 강남의 한복판의 전세 가격 내지는 심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월세 보증금 정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계획을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은요, 이미 공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준공과 내부 마무리만 앞두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원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원룸이 많은 지역인데 투룸을 신축으로 짓기 때문에 투룸의 희소성이 그런 높은 지역이고요. 또 신축에다가 일종의 비로티 주차장,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여기에 풀옵션이 다 들어가는데 이 주변에는 구옥들이 많은데 이렇게 신축에 풀옵션이 다 들어간 집은 드물다. 따라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좀 높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또 완료된 다음에는 전문 관리업체 관리까지 같이 받아보시기 때문에 꼭 이곳에 안 사시더라도 심지어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건물 관리라든지 임대 관리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품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준공이 좀 코앞인데요. 투룸이고요. 옵션 뭐 이모저모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지 여건 좀 점검을 해보고요. 개발 호재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일단 MC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연대 동문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가서 10초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직장인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까운 역을 굳이 뽑자면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아래쪽에는 또 2호선이 지나고 있죠. 신촌이라든지 이대 아현역이 지나는 물건지까지 도보로는 조금 멉니다만은 바로 아래쪽에 또 2호선 순환선이 지나가는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지에서 물론 연대나 이대 학생들도 있지만은 종로, 시청, 광화문들의 직장인들도 다니기 편한데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금호터널에서 버스를 타신다 그러면은 한 두세 정거장이면은 바로 광화문에 다다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출퇴근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종로시청 광화문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송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상암 DMC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곳으로의 출퇴근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해 있죠. 뿐만 아니라 다리만 건넌다 그러면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여의도와의 출퇴근 거리도 다리만 건너면 되는 정도의 거리. 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는 연대와 이대가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아래쪽에는 또 신촌 또 이대 상권이 버텨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연대 이대 4개 명문이지만 바로 아래쪽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강남 8학군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 여기서 졸업을 하고 연대와 이대를 들어간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이만큼 학군도 그 어느 지역에 빠지지 않는 정도로 잘 받쳐주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촌 그러면은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신촌 상가, 이대 상권 대표되는 지역이죠. 바로 보물건지 발 아래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의 개발 호재를 하나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요. 방송에서 2030 서울 플랜 많이 들어보셨죠. 2030년까지 서울은 한양 도성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3핵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곳 신촌 같은 경우에는 3도심의 바로 서북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서북부 지역, 업무의 중심축과 더불어서 서북부 지역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지하철 접근성 내지는 직주 운전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이 더해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은 마포 4대 성장 거점 많이 들어보셨죠? 상암은 방송의 메카, 홍대 합정, 그다음에 이제 공덕이 있는데 바로 홍대와 합정 위쪽이 바로 신촌입니다. 따라서 이 상권들이 요즘에 커지면 커질수록 임대료 올라가게 돼 있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집가 상승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신촌 도시재생 사업.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43만 6천여 제곱미터 투자되는 금액만도 250억 이곳을 청년문화라든지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마중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신촌 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물건지 아래쪽에서 상권이 커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부가현 뉴타운 굉장히 가격 많이 오르고 있죠. 아직까지 이주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부가 2구역과 3구역이 앞으로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부가 뉴타운에서 가장 큰 구역 3구역 이주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후광 효과가 바로 미치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연세대 이화여대 그야말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만 좀 볼 때도요. 여러분 뭐 양궁 아시죠? 얼마 전에 뭐 아시안 게임도 있었잖아요. 쏜데 또 쏘는 이런 격입니다. 지금 개발 호재가 이 서울 2030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죠. 마포 이 계획에다가 거기다가 신촌 도시재생사업까지 계속해서 개발 호재가 겹겹이 겹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아까 제가 가격은 강남의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촌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블루칩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하숙촌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신축 투룸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2억 8천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억 4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 4천 정도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월세는 3천에 90 정도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순위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 1억 한 6천 정도, 투자된 금액 9천. 따라서 월세대로 받으시면서요. 아까 신촌 뭐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직주근접산 유리한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소액을 투자를 해서 저평가된 지역의 블루칩을 선점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 대신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철우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